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지금부터 2018년 6월에 시행되었던 서울시 보건행정 문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에 전체적인 그 보건행정 문제는 어땠어요? 좀 쉽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실력만, 이론만 다 갖춰져 있다면 좀 쉬웠는데, 우리가 접근하지 않았던 문제가 한 2문제 정도가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힘들었고요. 그것만 그렇고 나머지는 얼추 감으로도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거기 나눠드린 유물 중에 총평을 좀 볼게요. 거기 보시면 자, 이론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한 문제, 보건정책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한 문제가 나왔고요. 자, 물론 범위가 넓어서 그런지 조직 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조직 쪽이. 그래서 모두 8개 문제가 나왔고요. 이 중에 여러분이 조금 놀랬던 게 보건복지부 소관기금. 예, 요게 좀 힘들었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요게 또 감으로도 좀 답을 쓸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인 스텝 조직, 보건소 소속 조직이 어디냐. 아주 기본적인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인의 이제 뭐 자격이나 면허나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나왔고요. 맥그리거의 XY 이론 중에 Y론을 묻는 질문도 나오고, 이건 아주 쉬운 겁니다. 직무 확대 나왔고, 조금 당황스러웠던 건 레인의 조직 변화. 요게 이제 많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조직의 원리를 묻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도 나왔었고요. 자, 보건의료 체계에서는 NHS하고 NHI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고,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였었을 거예요. 사회보장제도에서는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 구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주 쉬웠던 게 또 심평원의 기능. 이것도 아주 쉬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획과 정책에서는 도나베디안의 질평가도구. 이것도 우리 평상시에 엄청 많이 훈련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실 거고요. 요번에는 이제 경제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예산,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왔고요. 뭐, 작년, 재작년에서 2년 연속 경제 쪽이 나왔다가, 이번엔 또 다시 안 나왔다. 보시면 되고, 보건사업론은 이제 노인보건에 대해서 한번 나왔고, 이것도 아주 쉽게 접근했었을 거고요. 법정간염병을 묻는데, 요게 조금 약간 정답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정답을 제가 이제 따로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1차 보건의료 기본 원칙, 이건 우리 책에 있는 그대로 나왔었을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되고, 자, 여태까지 법이 3개 정도가 나왔는데, 요번엔 4개가 나왔었습니다. 특히 의료법에서만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보기 전에 의료법은 전문을 다 같이 훑어보는 게 정말 앞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역보건법에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지만, 제가 지역보건법에서 그 조사라는 게 있다, 건강조사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한번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총 20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문제지도 같이 드렸으니까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이건 아주 쉬운 거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적 의료야. 미국에서 하는 거. 당연히 메디케어죠. 케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의료급여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HMO 뭔지 아실 거고, PPO 제도도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미국 하면은 제일 처음 뭐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블루, 클루스, 블루 쉴드부터 시작했다. 이 중에서 우리 2번에 관한 의료보험이 뭐였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블루, 클로스, 이게 2번이라고 표현했고요. 이런 것들은 의사의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자유를 없앤 게 HMO 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MO 제도는 선택의 자유는 없지만 보험료는 절감. 이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달라라고 했었던 게 포스플랜이라고 있었습니다. 포스플랜. 이거는 의사 선택의 자유는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의료비가 끝없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반대로 선택을 줄이는 거죠. 선택을 줄일 때 보험료는 절감 주는 거. 그게 뭐냐면 PPO 제도죠. 그래서 이 PPO 제도가 보기 4번에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미국의 제도긴 하지만 노인이랑은 상관이 없는 제도. 민간보험 제도입니다. 하여튼 답은 2번인 거고요. 자, 2번입니다.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죠. 요양급여와 관련된 비용을 심사하고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심사하고 평가하니까 당연히 심평원이겠죠. 답은 3번이고 그래서 1, 2번 같은 경우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3번, 이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의료법에서 한 번도 접근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종합병원이든 병원이든 의료 인력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은 금방 아시긴 하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유의문을 잠깐 보세요. 유의문을 잠깐 보시면 1번, 2번은 제가 다 설명드렸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3번 보세요. 의료법에 요게 있어요. 이 표가 있어요. 그 별표 5에 보시면 종합병원하고 병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을 알든 병원을 알든 상관없는데 종합병원을 잠깐 보시면 의사를 보세요. 의사. 1일 입원한 환자를 20명으로 나눈 거야. 결국 20명당 의사 1명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요양병원을 보시면 80명까지는 2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80명이야. 그럼 2명의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80명을 초과하면은 40명마다 의사가 1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사수가 훨씬 많은 게 요양병원. 의사수가 훨씬 적은 게 요양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가셔서 간호사도 볼게요. 간호사의 종합병원을 보시면 간호사의 종합병원 1일 입원 환자를 2.5명으로 나눠. 결국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양병원으로 가면은 1일 입원 환자 6명마다 1명. 그러니까 6명 환자에 간호사 1명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로 안에 보시면 그 뒤쪽입니다. 뒤쪽에 유의문 3쪽으로 가시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80명까지는 2명, 80명을 초과하면 40명마다 1명을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간호사는 6명마다 1명이 근무해야 된다. 단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요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당연히 답은 요양병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요게 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자, 반면에 4번이요. 우리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 열심히 훈련했었던 기억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 중에 10년짜리가 딱 2개 있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수술기록부 또 하나가 진료기록부. 그 다음에 반면에 제일 작은 게 2년짜리. 그게 뭐였었냐면 처방전. 그래서 제가 처방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했고요. 3년짜리가 진단서 등의 부복이었거든요. 나머지 몽땅 5년으로 깔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진료기록부 10년이잖아요. 조상기록부는 5년 맞고 그래서 틀렸고 답은 2번.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외웠다면 역시 답을 금방 고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5번입니다. WHO가 제시한 1차 보건의료 기본 원칙. 이거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와봤습니다. 유의물 보면서 보시면 자, 포괄성 있습니다. 있지요. 그리고 균등성 있습니다. 4번에 균등성, 평등성 있고요. 그 다음에 유용성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문성은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책 그대로만 봤으면 이해가 됐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자, 우리나라 의료기관 인증제도 이거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몇 년 연속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문제 풀이할 때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던 건데 일단 나눠드린 유의물부터 볼까요? 자, 의료기관 인증제도 이것도 의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의료기관 인증은 반드시 신청하라 그랬어요?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의무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의무인 곳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곳. 그곳이 어디냐면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요양병원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신청을 했으면 심사를 보겠죠. 그리고 보고 나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가 크게 3개로 나오죠. 인증, 조건부 인증, 또 하나가 불인증. 이때 인증은 유효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예, 4년. 4년이라고 얘기를 했고 조건부 인증이 1년이라고 표현했었을 겁니다. 하여튼 이것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많은 병원이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인증을 받고 나면 어떤 혜택을 준다. 어떤 혜택을 주냐면 상급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이런 걸 한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의물을 보시면 반가를 1번에 58조가 있을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옆으로 쭉 가시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인증을 할 수 있다야. 아, 병원급 의료기관이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시면 58조의 3, 인증의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으로 구분된다. 인증의 유효기간 4년, 그리고 조건부는 1년으로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증의 신청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의 장은 밑에 줄이에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야. 결국 요양병원은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반가로 4번입니다. 58조의 7을 보시면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가 결과와 인증 등급을 활용해서 다음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거기 보시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하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걸 하시면 금방 풀 수 있는 게 6번 문제일 거예요. 자, 가장 옳지 않는 겁니다. 1번 보시면 의료기관 인증제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의료기관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인증 신청을 하여야 된다. 아닌 건 아시죠? 모든 의료기관이 아니라 뭐예요? 병원급 의료기관이야. 그리고 이거는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거지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하여튼 1번은 여기저기 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 신청을 하도록 의료법 명시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3번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된다. 예, 인증을 받아야 상급종합병원 받을 수 있는 거고 4번 역시 전문병원도 지정받아야 된다. 인증을 해야지만 지정을 받는다. 답은 1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7번입니다. 7번 같은 경우는 정책, 우리 보건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답을 달아야 됩니다. 가장 옳은 거예요. 국가 경제력의 영향을 많이 받죠.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많이 받는다. 그래서 국가 경제력이 좋으면 정책은 활성화됩니다. 근데 경제력이 나빠. 그러면 보건정책은 조금 위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번입니다. 인간 생명을 다루어야 하는 위험의 절박성 때문에 이것까지 맞죠? 효율성이 강조된다가 아니라 효과성이 강조가 되는 거죠. 효율성하고 효과성 구분하실 수 있죠? 효과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거. 효율성 하면은 투입분의 산출.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은 특히 보건정책은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입니다. 효과성. 그렇다고 해서 효율성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주어진 문장으로 보면 효과성이 정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은 틀린 거고요. 자, 보건의료 부문은 구조적으로 단순한 연결고리가 아니라 복잡한 연결고리를 갖는다. 결국 보건의료 부문은 우리 딸랑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랑 연결이 된다는 거고 거기 안에 일하고 있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연결고리를 갖는다. 자, 4번째, 그렇지만 보건정책의 대상은 국민 모두를 포함해요. 그래서 정책을 잘 이루어지면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8번입니다. 요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정말 문제 내신 분이 정말 착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 헷갈리지 않게끔 이걸 잘 보기를 잘 결합을 했는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국민연금기금. 네, 이거 보건복지부 소관. 맞지요? 연금이니까. 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당연히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금, 이것도 당연히 보건복지부예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어딜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예, 고용노동부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당연히 고용노동부죠. 문제는 사회보험성 기금이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사회보험이니까 우리 쪽 아닐까? 그러다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비읍이야. 근데 없어요, 보기에. 아,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인가 보다 해서 답은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회보험성 기금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군인연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에요. 기획재정부 소관.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기금 있잖아요. 요것도 솔직히 기획재정부 소관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조금 소관하고 있긴 해요. 근데 훨씬 보건복지부가 소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년 디귿을 답을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국민연금기금이 사회보험성 기금에 포함을 시킨다면 기획재정부 소관도 맞긴 맞아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는 보기 중에서는 기억년 디귿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고 사회보험성 기금은 기획재정부의 소관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9번입니다. 의료보장제도 중에 NHI하고 NH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쉬운 걸 겁니다.
일단 1번 영국 스웨덴은 무조건 NHS 여기서 이거 맞는 거고요. 2번입니다. 첨단 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이며 양질의 의료 제공이 가능한 거는 NHI겠지. 그래서 당연히 4번 틀린 거고 2번인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모두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 이것도 아주 수월했을 거고요. 자, 10번입니다. 이건 우리 책에 아주 그대로 있습니다. 조직이 대규모화되는 초기 상황, 경영 환경이 안정적이고 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면 라인 스텝 조직.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 자, 잠깐만 유임을 볼게요.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와봤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조직이 대규모화되는 초기 상황, 경영 환경이 안정적이고 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효과적인 게 라인 스텝 조직. 반면에 라인 조직은 매우 초보적인 조직 형태로 창업 단계에 있는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라인 조직.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이것도 역시 금방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11번입니다. 요게 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주장한 게 요거죠.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국가와 서울시는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못한 거. 이걸 일단 나누된 유물부터 볼게요. 요게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매년 지자체 장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실시한다. 그러면 2번입니다. 이렇게 협조 요청을 받은 지자체의 장은 매년 보건소를 통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원칙은 표본조사예요. 그런데 필요할 때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럼 도대체 뭐를 조사할 건데, 그게 동그라미 4번 밑에 1번부터 6번까지 요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흡연 음주, 그리고 건강검진 예방접종, 그 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실태, 사고 중독, 활동에 대한 삶의 질,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 요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1번입니다. 11번에 1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건소를 통해서 조사를 실시한다. 맞죠? 자, 2번입니다. 조사 항목에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아까 있었던 기억 나셔야 돼. 2번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이지만 필요시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역시 맞고요. 건강검진은 실측을 통해 통상 2년에 1회. 이런 건 아예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혹시라도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4번은 전혀 뜬금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답은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자, 12번입니다. 이거 아주 쉬운 거죠. 이거 틀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보건소 어느 소속이냐? 어디 소속이에요? 행정안전부 소속이죠. 보건복지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유인물에는 써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아주 쉬운 거. 자, 13번입니다. 이것도 매번 우리가 연습했던 건데. 자, 응급구조사 하면은 자격이죠. 누구의 자격이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이에요. 근데 면허라고 해서 틀린 거고요. 치과 기공사 하면은 이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기사죠. 의료기사는 당연히 면허예요. 장관의 면허입니다. 보건교육사,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이고, 간호조무사, 요번에 바뀌었다 그랬죠? 그렇죠? 예전에는 시도지사의 자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으로 이번에 바뀐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왔는지도 몰라. 하여튼 답은 1번이고, 이건 다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래서 열심히 외우기만 했다면 답은 고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이것도 아주 쉬운 것 같아요. 노인보건 관리에 관한 건데 옳지 못한 겁니다. 1번, 기존 가족 구조의 변화가 노인 부양 문제를 일으킨다. 맞지 않아요? 가족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핵가족으로 바뀌었잖아요. 게다가 엄마도 일을 하잖아. 결국 집에서 노인을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됐다는 거고. 두 번째입니다. 노인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의료비가 급증한다. 맞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질병이 생기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의료비가 끝없이 올라간다. 자, 세 번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65세 이상 여기까지 맞죠. 근데 저소득 요게 마음에 안 들어요. 65세 이상의 노인뿐이 아니라 65세가 안 되면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는 거죠. 저소득에게만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소득
요 말 때문에 틀리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요. 4번 보시면 노인인구 집단에 대한 소득 보장,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이 증가되고 있다. 이거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15번 맥그리거 XY. 이거는 뭐 조금이라도 행정을 하신 분은 금방 아실 거예요. X인간 하면은 성악설, Y인간 하면 성선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일을 찾아서 일을 하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계획대로 일을 하는 걸 Y이론이라고 봤고요. X이론은 뭐예요? 누군가 이렇게 지켜봐야지 일을 하고 또 돈을 줘야지 일을 하고 이런 분들이 X이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 처벌과 통제를 해야 된대. X이론이죠. 자, 2번 경제적 욕구 추구에 대응한 경제적 보상 체제가 확립돼야 된다. 2번 조직구성원들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일을 한 만큼 뭔가 경제적 보상이 들어오겠구나. 그렇죠? 이건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보시면 자기 통제와 자기 지시를 행할 수 있다. 아니구나. 내가 무슨 소리야. 그렇지?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도 역시 X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 통제, 자기 지시니까 이건 당연히 Y쪽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책임지는 걸 싫어한다? 당연히 X.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16번입니다. 이것도 아주 쉬운 거죠. 이거는 직무 충실, 직무 확대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한 사람이 맡아서 수행하는 직무를 다양하게 부여해서 직무 수와 종류를 증가하는 거래요. 그럼 물어보나 마나 직무 확대가 되는 거죠. 이걸 갖고 직무 충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을 종류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을 당혹했던 게 또 요거예요. 레윈 겁니다. 그죠? 조직 혁신 중에서 레인의 이론. 근데 우리 책에는 이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안 읽고 항상 넘어가서 여러분도 안 읽고 넘어갔을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보면서 책에 있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책은 있었다. 봤던 기억은 나세요? 다행이네. 그래도 하여튼 크게 세 가지로 남았습니다. 처음에가 뭘 썼냐면 해빙기, 그 다음에 변화기, 그 다음이 재결빙기. 그래서 크게 세 개거든요. 해빙기라는 거는 지금 조직을 혁신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동기가 부여가 되는 거죠. 이 조직 지금까지는 안 돼. 좀 바꿔야 돼. 라는 움직임이 생기는 게 해빙기고 가장 변화가 많은 게 변화기죠. 이때 많은 게 변화가 될 겁니다. 조직이. 그리고 나서 재결빙하면은 조직이 이제 안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조직 변화를 위한 준비 단계를 해빙기라고 한다. 맞죠? 제일 처음에 있는 거니까. 두 번째 보시면 문제 해결을 통해서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다. 동기 부여가 되는 건 당연히 해빙기죠. 변화기가 아니라. 그렇죠? 세 번째 보시면 변화를 주고자 하는 단계를 변화기. 뭐 당연하겠고. 그다음에 재결빙기. 재결빙기는 이제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요건 세 단계를 알아야지만 답을 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8번입니다. 조직의 원리입니다. 조직의 원리 같은 경우는 매번 시험 문제가 나와서 좀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중에서 보시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 체계 간의 노력을 통일하는 거야. 이게 있었었잖아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의 행위를 조합하는 거. 그게 뭐였었어요? 조종의 원리. 그래서 이건 첫 번째만 보더라도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네, 이제 18번까지는 했고요. 이제 19번 들어가겠습니다. 19번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19번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지식 갖고는 풀 수 없는 게 19번이에요. 왜냐면 보시면 즉시 신고해야 되는 거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1군부터 4군까지는 즉시 신고, 지체 없이 신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군하고, 그 다음에 지정 같은 경우는 7일마다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은 이게 전부 다 1번 같은 거는 1군이고, 2번 수두는 2군이고, 이건 답이 없는데? 라고 해서 조금 당황했을 텐데, 요거는 입법 예고안,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될 개정된 법을 미리 문제를 낸 겁니다. 이런 현상은 있을 수도 없는데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르면 이제 나눠드린 유임을 보시면 거기에 있을 겁니다.
자, 1급 감염병, 그래서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라는 말이. 그러니까 1급 감염병은 대부분 즉시 신고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두 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된 거고요. 그러면 세균성 이질은 그 밑에 2급에 있습니다. 2급, 그래서 이거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라고 해서 이건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수두, 그 다음에 세균성 이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흡충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 뒤에 가시면 있을 거예요. 뒤에 가시면 4급에 있어요. 4급,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기에 폐흡충증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즉시 신고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조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20번이요. 도나베디안의 질평가 모형. 이거는 우리가 맨날 평상시도 흔하게 연습을 했던 거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의무기록 조사. 의무기록 조사는 비록 의무기록을 보고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퇴원한 다음에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결과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결과평가는 아니다. 그렇죠? 의무기록은 그 과정에 조사하는 거다. 물론 퇴원하고 나서 조사하는 거긴 하지만 의무기록은 과정평가다라고 평상시에 설명을 드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환자 만족도는 당연히 결과평가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동료 검토, 요거 기억하시죠? 의무기록을 할 때 두 사람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하는 거를 PSRO, 요 같은 동료가 하는 거를 PRO 제도. 예. 그래서 이거를 의료 수준 검토 기구 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같은 동료가 평가하는 걸 PRO 제도. 그래서 우리 미국 제도 할 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정 평가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 이용량 조사, 그 유명한 UR. 예, 이거는 당연히 뭐를 보고 조사해? 의무 기록을 보고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과정 평가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시험 문제, 수문제 봤는데, 우리가 접하지 않은 거, 아까 말한 의료법에 관련된 거, 요게 좀 그랬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소관기금, 이거는 이제 눈치로 보고 할 수 있었을 거고, 가장 당혹스러운 거는 그거겠죠. 아까 지금 시행도 안 된 법이 이제 문제에 나왔다는 거, 요게 좀 많이 당혹스러웠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당혹스러운 걸 레인 거, 예.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결국 한 4개 정도, 이제 많이 틀리면 4개. 그렇죠? 그렇지 않고 뭐 눈치로 봤다면 한 3개 정도 틀렸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좀 나와서 많이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